네, 2022년 6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계속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대통령의 기록 조작. 네, 상당히 심각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왜 역대 최대로 자기가 재임 중에 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나? 네, 문재인은 왜 역대 최대로 대통령 기록물 지정했나? 이걸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이죠. 6월 19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에서는 그가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씨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주 표현이 애매하다. 해경 발표는 정보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 거는 그가 월북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보가 갖고 있는 게 없다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러나 다른 정보당국은 그러한 첩보인지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보당국은 그걸 공개할 수 없다. 그걸 공개하면 처벌받는다. 그 정보를 국회의원이 갖고 있다가 공개해도 처벌받는다 라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지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에 국정원장 했고, 또 이 공무원이 피살된 후 북한이 뭐 사과인지 뭔지 했다는 통지문을 받아왔다고 하는 그 박지원 씨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지원 씨도 미치겠다. 나도 그 다른 기관이 갖고 있는 첩보를 갖고 있는데 그걸 공개하면 처벌받으니까 못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 전에 NLL 정상회담 자료 공개도 반대했었다. NLL 정상회담 자료도 공개 반대했었다. 요걸 제가 딱 포인트로 짚겠습니다. 그렇게 첩보를 공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떤 첩보기관이 북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내는지 알려지게 되고 북한이 알게 된다. 그래서 공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가 월북한 사실을 알아낸 대한민국의 첩보 시스템이 북한에 다 공개된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른 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그냥 그대로 밝혀드릴게요. 37 부대입니다. 777 부대. 감청을 하는 부대입니다. 별 둘이 지휘관이고요. 우리 군에 정보부대가 3가지가 있죠. 가장 유명한 거는 문재인 정권이 이름을 확 바꿨죠. 아주 무력화시켜버렸죠. 안보지원사령부. 과거에는 기무사령부. 그 이전에는 보안사령부. 네, 그게 있고요. 그건 별로 3짜리 부대고. 정보사령부가 있습니다. 정보사령부는 우리 요원들, 군인들을 북한에 투입해서 원하는 정보를 빼갖고 오는 그런 기관입니다. 또 하나가 37 부대. 이건 뭐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무슨 부대 할 때 뭐 7576 부대 이렇게 하듯이 777 부대라서 37이라고 불립니다. 부대 정식 이름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통신 정보를 들어갖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정보를 잡아냈죠. 그쪽에서 잡은 것들 중에 아주 고급을 SI라고 합니다. Special Intelligence, 아마 그럴 겁니다. 특수 정보죠. 네. 북한도 무선을 암호로 하는데 그 암호를 거꾸로 푸는 바로 그 부대입니다. 거기에서 그걸 딱 이걸 공개하면은, 야, 우리말의 몇 %가 풀려. 이게 다 수학으로 푸는 거거든요. 컴퓨터로. 그래서 다시 이제 암호 체계를 바꾸니까 우리 시스템이 공개된다는 건데, 글쎄. 저는 공개돼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알려질 건 다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그 우상호 씨가 북방한계선 NLL 정상회담 자료도 공개되는 걸 반대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하고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교해 보시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어떻게 기록물을 훼손하고 조작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현, 지금 문재인 씨는
노무현의 아바타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후계자입니다. 노무현 때 하던 거를 계승 강화했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07년 4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듭니다. 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하나 뭐 만드는 거면 이지원, 영어는 이자는 뭔가 알파벳 이자고요. 지원은 우리말 지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 가면 녹지원이라고 있죠. 그렇게 푸른 잔디밭이 있는데 녹지원에다가 영어 이를 붙여서 이지원으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아일보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끼리만 돌려보는 내부 통신망이 있어요. 인터넷망이 있어요. 청와대에서도 문서를 전자로 하지 않습니까? 뭐 탁 쳐서 올리면은 기사도 올리면은 데스크 보고 그다음에 촥 해서 이제 판이 짜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 신문사로 얘기하면 모든 기업도 인트라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지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청와대에서 돌아다니니까 각종 전자자료 모든 문서는 15년 동안 대통령 기록물로 딱 지정하면 15년 동안은 공개 못하고 또 특별히 지정하면 30년 동안은 공개하지 못한다. 적어도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은 못 본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법에서는 요거를 꼭 봐야 될 때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이거는 뭐 민주당이 반대하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장이 이걸 봐야 되겠다고 영장을 발부해 준 경우 그 다음에 대통령 요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대통령 기록관인데 기록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피살의 진실을 알려면 그때 청와대하고 국가정보원 또 북한하고 왔다 갔다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청와대 인트라망에서 돌아다녔죠.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국힘당이 요구하는데 걔네들은 아무리 해도 3분의 2가 안 되니까 통과 못하죠. 그러면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해주면 되는데 그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고소 고발이라도 있어야 하죠. 그것도 뭐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어렵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기 전후에 문재인하고 김정은은 서로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내통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씨는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실제로 했죠. 이 해수부 공무원이 제가 그저께 방송한 대로 피살되던 그날 유엔에서 화상으로 남북 종전선언을 하게 해달라 그런 특별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을 전후해서는 자기의 측근인 외교부 1차관 최종건,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정, 그 다음에 외교부 한반도 교섭본부장 누구죠? 이런 사람을 계속 미국에 보내서 종전선언을 설득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했던 존 볼턴은 야 이거 종전선언 하자는 건 북한이 주장한 건데 문재인 씨가 따라하는 건가 이렇게 봤었는데 뜻밖의 대한민국이 문재인 씨가 추진한다는 걸 그때서야 알고 자기 책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방 The Long Fair It Happened에서 문재인을 가리켜 스키초프레니아 정신병자 우리말로 쉽게 하면 또라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네. 자,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다시 또 정리하면요. 이 공무원은 자기 배에서는 이렇게 8시간씩 근무합니다. 8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쉬입니다. 쉬는 동안에는 뭐 잠을 자도 되고 바둑도 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돌아갔는데 자기 시간에 근무를 안 넣으면 하고 찾게 되죠. 이게 뭐 군대도 그렇게 해군도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니까 뭐 철저하게 감시는 안 하죠.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사물함에서 구명조끼가 없어져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하나 이게 물에 뜰 수 있는 물체 뭐 스티로폴 뭐 그건 아닌데 그것도 없어져 있고 그 사람 신발이 갑판에 놓여 있는 게 발견됐죠.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실종인데 본인이 바다에 자살하려고 뛰어든 건지 뭔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야. 그리고 몇 시간 후 그 배가 있던 자리에서 북한 해역까지는 한 거리가 33k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감청부대가 쓰리수연 부대가 북한 관련 통신을 포착합니다. 그래서 그가 북한에 갔다는 걸 압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를 바로 납포를 하지 않고 한참 동안 그대로 있게 한 다음에 몇 시간 동안 있게 하죠. 그때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총으로 쏴서 죽이고 태워버립니다. 해상에서 태워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요거를
그 SI를 공개하면 그 시간이 쭉쭉 나올 거고, 북한이 주고받는 통신을 처음 포착한 시간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북한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발견한 시간이 나올 거고, 그를 태운 사살한 시간도 다 나오죠. 요건 국정원도 알고 있고 37 우리 군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수부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북한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 배에서는 아까 2개의 장비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고 북한 측이 나중에 통지문을 보러 올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갖고 간 거에서 이용해서 갔다는 건, 갔는지 아니면 표류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우리 쪽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군인들을 탁 만나게 되면 놀래서라도 뭐 일단 항복하는 식으로 뭐 귀순왕처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때 그 사람이 뭐 북한에 가겠다는 의사를 살기 위해서 한 거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왔다가 도로 이북에 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내주니까.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서 우리한테 귀순하겠다고 온 사람조차도 범죄자라는 이유로 돌려보낸 사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해수부 공무원이 빚이 좀 많았다 그러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월북한 거 아니냐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의 군과 해경의 발표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민을 왜 죽입니까? 미국 대학생인 원비어라는 친구가 북한에 관심이 있으니까 북한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원해서 관광을 갔죠. 근데 그가 뭐 하니까 북한 친구들이 잡아서 오랫동안 억류 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북한은 병사라고 주장합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근데 미국은 굉장히 분노해요. 너 우리 국민을 왜 이렇게 네가 함부로 붙잡아서 죽게 했느냐. 그리고 원비어 부모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죠. 이 부모님하고 이 해수부 공무원 가족 그 형이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친구가 원비어가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그건 관광으로 갔으니까 그건 더 관심이 있어 간 거죠. 그 친구를 뭐 북한이 뭐 구금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총으로 쏴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고 있고 결국은 원비어를 돌려받았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북한이 쏴 죽였는데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37 부대가 갖고 있는 SR을 까야 된다는 겁니다. 까면 진실이 나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몇 시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종전선언하기 위해서 지켜보다가 북한이 죽여버리니까 당황해서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려고 버둥거리다가 김여정이가 직접 했는지 누굴 시켜서 했는지 전화로 불러준 걸 받아 써가지고 그게 각기 다른 본이 4개가 있는 거죠. 그걸 해놓고 퉁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은 얼마나 억울해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무원의 수장인 문재인 씨가 보호를 하지 않고 퉁치고 넘어갔으니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NLL 정상회담 관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우상호 씨가 NLL 건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트라우마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트라우마일 겁니다. 아까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2007년이죠. 10월 3일부터 4일까지 북한을 갑니다. 가서 김정일이하고 2차 정상회담, 김대중 씨하고 김정일이가 했던 것에 이어서 2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남북 간의 합의 14선언을 서로 합의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때 이거는 30년 동안 열어보지 못하는 걸로 지정했을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 사건에서 크게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갔는데, 이게 어찌게 되는가 하면은 2009년경입니다. 2009년경에 제가 이제 천안함 정책이라는 책을 썼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그 책이 또 어딨나요? 안 보이네.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이라는 책을 썼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안 보이네요. 이 이명박 정부도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그게 200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있을 때 북한이 우리 쪽에 그렇게 회담으로 나가면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에서 NLL 너머로 배를 쫙 내려보내요. 그때 서해 이함대 사령관이 김모 소장인데 이 자식들하고 딱 봤다가 대청도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내니까 북한이 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게 되죠. 그리고 그 무렵쯤인가 박광자 우리 금강산
관광객을 사살하고 뭐 다 그게 겹쳐 그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뭐 그럽니다. 네. 박광자 피살 사건이 일어나고 대청해전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 어쨌든 북한하고 다시 회담을 해보려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 14 합의가 나온 김정일이하고 노무현에서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런 관심이 있으면 대통령 기록관이 사인이 있으면은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확인 못했어요. 그 대통령 기록관에 그 대화록이 있는지 찾아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발견 못하고 어디 있어 하고 알아봤는데 어디서 찾는가 하면 국정원에서 찾아냅니다. 국정원에서는 왜 찾아냈는가 하면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상당히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제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동영한테 이거 당선되고 인수위를 만들었을 때 국정원에서 보고를 하죠. 그때 국정원장,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와서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뭐가 있다는 것 투로 슬쩍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번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2012년에 4월 달에 총선거가 있는데 그때 그분이 놀랍게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당, 그때는 당 이름 하도 바꿔서 모르겠다. 지금 국민의힘 전신에 들어와서 출마를 하려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국정원에 무슨 정보가 있다는 게 슬쩍슬쩍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제 그때 뭐 입당 원서도 내고 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국정원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알아보자 그랬는데 그때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인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뭘로 지정을 했는가 하면 1급 비밀로 지정했습니다. 1급 비밀은 누가 보느냐? 국정원에서는 원장만 봅니다. 대통령은 물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원장이 제가 말한 것도 이거 글씨로 옮기면 글자가 되게 많은데 그걸 몇 시간 한 걸 다 볼 수 있겠어요? 분석하려면 시간 더 걸리니까. 국정원 내의 기밀은 국정원 내에서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급으로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일정한 계급 이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죠. 실무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이러한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내주죠. 청와대에 누가 받아요? 그걸 누가 받는가 하면 통일 담당하는 통일비서관이 지금 서울 종로구 구청장에 당선된 정문헌 씨인데 그가 2012년에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그때 이제 통일비서관에 있어서 그걸 봅니다.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보다 보니까 이거 뭐야? 황당한 내용이 있네. 그래서 원본도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죠. 그러고 나는 와중에 천안함 못 터지고 하니까 이게 all 스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갔고 정문원 씨는 통일비서관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죠. 국회의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부가 끝나가고 그래서 2012년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2012년에 선거하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이쪽에서는 박근혜 후보, 저쪽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둘이 막 붙어서 굉장히 치열해져 갈 때입니다. 그때 북한에서 이 박근혜 후보를 흔들기 위해서 어떤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는가 하면은 2012년 9월 29일입니다.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있던 데가 국방위 정책국이죠. 국방이죠. 그 국방위의 정책국 대변인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이 노무현과 김정일이 했던 14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북방 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 하나이다. 북방 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4선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림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 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 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죠. 3월 달에. 그리고 10월인가 9월에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이명박 장관은 확실하게 NLL을 딱 지킨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북한에서 뭐라는 거면 14선언을 거론하면서, 야, 니네 대통령, 전임 대통령 노무현 이거 여기 와서 우리랑 합의할 때는 북방 한계선을 불법성, 무법성을 거의 인정한 거다, 포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딱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본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이 정문원 씨인데, 정문원 씨는 이제 통일비서관 하다가 국회의원이 돼 있었죠. 그래서 국회에서 통일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2007년 10월 3일 비공개 노무현 김정일 단독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게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했다. 이렇게 딱 질의하는 형식으로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죠. 야, 노무현이 2007년에 이북 가서 NLL 포기를 했구나. 포기 이야기를 했고, 우리 NLL가 이북이 맘대로 그는 서해 해상 경계선 사이를 뭐 공동 어로 수역해서 북한하고 고기잡이 하려고 했구나. 이게 엉터리, 이게 잘못된 합의죠. 왜? 우리는 NLL 남쪽에 우리 해군이 쫙 있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 훨씬 밑으로 해상 경계선 건데 여기는 걔네 해군 오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이만큼 바다를 내주는데 여기에 해경이 들어가서 관리하면서 공동 어업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 해경은 순수 경찰인데 쟤네 해경이 없습니다. 해군이 옷 받고 입고 올 거예요. 그럼 이 바다는 북한 해군이 지키는 바다가 되니까 북한 바다가 되죠. 그러면 인천 앞바다 사선 거서 거의 다 위협받게 되고 서울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합의를 그때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고 문재인 기원해주기 위해서 북한의 국방위에서 떡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아니냐고 질의하는 식으로 정문원 씨가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용공 혐의 내지는 친북 혐의를 쓰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정원장 했던 김만복 씨, 통일부 장관 했던 이재정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희한한 사람이에요. 네,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 등등이 나와갖고 뭐 허위다, 막 바글바글 떠듭니다. 그때 노무현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도 뭐 다 떠들고요. 김만복, 이재정, 뭐 사실무근이다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네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논쟁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걸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그때가 무슨 당이야? 새누리당이구나. 거기에서는 민주통합당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이 문제 NLL 포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고 하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박지원인데, 박지원은 국정조사하자니까 국정조사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녹취록 절대로 없다.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그게 1급 비밀이므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된다. 절대로 없고 있어도 1급 비밀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는 면책특권으로도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박지원 다 주장하죠. 이재정 떠들고 김만복 떠듭니다. 근데 이 정의원이 물러서지 않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2007년 10월 3일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했고 그 대화력이 존재한다며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의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그리고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가 내려왔지만 통일부와 국정원은 보관하고 있다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정문원 의원이 그 대화록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는 국회에서만 얘기하게 되면 면책특권이 되는데 언론을 상대로 얘기하고, 이제 자기네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당에도 얘기하는 거. 이거는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이 국회 바깥에서 얘기한 거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걸로 돼서 이 사람이 고발이 되죠. 그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 유죄가 나옵니다. 검찰은 어떻게 기소를 하는가 하면 국가기밀 위반죄로 해갖고 500만 원 벌금을 구형하는데 법원은 1000만 원 선고를 해줍니다. 근데 정문원 의원이
2심으로 안 가요.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요. 1,000만 원 내고 말아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은 무조건이고 벌금도 100만 원 이상 내면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다음 선거에도 계속 못 나옵니다. 근데 다른 법에서는 징역형이 아니고 벌금형이 나오면은 다시 선거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 이 법원 판결문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진실이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얘기한 면도 있다. 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면서 벌금 때렸기 때문에 내가 원한 거 그건 획득됐으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독배를 마신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고요. 이 정의연 사건 끝나고. 자,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 정의연이 이런 쪽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니까 여야 모두 그럼 진실을 가려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여야가 대통령 기록원에 가서 그걸 찾습니다. 진짜 대화로 녹취록이 있는지. 딱 열었는데 그거 뭐 여야 합의했으니까 열 수 있죠. 국회 동의도 있고 뭐 없어요. 그때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없다 라고 하니까 여야가 공동으로 고발을 하게 되죠. 그 여야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오세빈 고법원장이 찾아라 하고 발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더 찾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과거 대통령 건도 포함해서 이제 기록물로 저장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건은 7,400건, 박정희 대통령 37,600건, 전두환 대통령 42,500건, 노태우 21,200건, 김영삼 17,000건, 김대중 굉장히 많아져요. 그 남북관계 정상회담 해서 208,000건. 이렇게 해서 도합 33만 건이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비밀이 많은지 법을 만들어 그런지 825만 건을 지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확인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더 많습니다. 1116만 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냅니다. 그건 좋아요. 자기네 이지원 돌아간 거 다 보내니까. 그런데 그중에 3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할 지정 기록물은 노무현 대통령은 33만 7천 건, 825만 건 중에 33만 7천 건만 지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적어요. 탄핵 때서 임기를 못 채워 그런가 20만 5천 건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2배죠. 39만 3천 건. 역대 최대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자체도 제일 많고 30년 동안 공개하지 말라는 것도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SI라든지 북한하고 종전선언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그게 발부가 돼갖고 검찰이 수사를 나섭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고 이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봉하마을에 갔죠. 봉하마을에 갈 때 그 이지원 자료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봉하마을에 있는 이지원을 까보니까 거기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서 뭐가 희한한 게 나오는가 하면 2013년 10월 2일 날 검찰이 발견하는데, 이 봉화 이지원에는 원래 있었던 거를 그 녹취록을 삭제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대통령님 백종천 통일비서실장이죠. 백종천 실장과 상의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문을 발견하는 겁니다. 봉화 이지원에서. 폐기했구나. 폐기했구나. 이거를 발표하는데 아까 700몇만 건을 받다 그랬잖아요. 얼마를 걸렸더라? 91일 동안 다 뒤졌답니다. 91일간 뒤지다가 요거 하나 찾아낸 겁니다.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원본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본은 어디에 있느냐? 통일부하고 국가정보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벌써 이명박 정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다시 하기 위해서 원세훈 씨한테 그걸 갖고 와봐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록을 1급으로 그 노무현 정부는 지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정원장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걸 존재한다는 걸 이명박 정부는 알고 그걸 2급으로 낮춰갖고 간부들도 보죠. 분석을 해서 원본하고 요약본을 청와대로 보내고 그걸 정문안 통일비서관이 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봤죠. 그래서 남북정상회 하는데 참고자료를 쓰려고 하다가 천안함 연평도 터지면서 다 무산이 된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명박 정부는 끝나가고 박근혜하고 문재인이 붙게 되는데
북한에서 야 너희 왜 14 선언에서 NLL 포기한 거 안 지켜 이러고 나오니까 정문원 의원이 그래 북한하고 노무현이 합의한 적 있지 하고 딱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부인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 이지원에는 없고 봉화마을 이지원에서 백종천 실장한테 폐기했습니다 하는 보고 한 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있었구나. 그리고 따라가 보니까 청와대도 갖고 있고 통일부도 갖고 있고 국정원이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 국정원에서 확인된 거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것도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이 본 게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폐기할 수도 있지. 폐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무현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문이 컸던 거죠. 굉장히 컸던 겁니다. 까보니까 그때는 민주당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정, 그 당시 김만복, 그 다음 대표였던 누구야? 박지원 다 거짓말한 거죠. 네, 앞에서 정문원 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북한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나눈 대화가 있는데 그 원본이 이제 조작됐죠. 그게 관여된 그 사건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서 국정원에 있는 게 원본이고 청와대 이지원에는 NLL 부분 예민하니까 그걸 뺀 수정본이 있다. 그 수정됐다는 사실은 봉화 이지원에서 흔적을 발견했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걸 누가 했느냐라고 추적을 하니까 결론은 뭐냐? 이렇게 바꾸도록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해서 당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인 백종천 씨, 그 다음에 당시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조명균 씨가 이 조작이죠. 하게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돼서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를 해서 이게 재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원래 원본에서 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한 거냐?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이미 자살했으니까 이게 2013년도 14년도 재판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시켜서 한 거니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한참 시끄럽다가 재판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분들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근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마지막에서 원심 파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조작된 거 맞다 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다시 재판이 내려가서 2022년 작년이죠. 원래 2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딱 전이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결론이 나왔네요. 문재인 정부를 꼈기 때문에 재판이 왔다 갔다 한 모양이죠. 서울고법 재판장은 배영원 형사 8부에서 두 사람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징역 1년, 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형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조작한 게 유죄가 확인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조작을 할 때 이 백종천 씨는 통일외교안보실장, 정책실장, 조명균 씨는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인데 이러한 실장과 비서관의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있죠. 비서실장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다 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그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문화 수석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그때 본인의 나이를 74세로 바꿨죠. 노인들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어머니를 모시고 북한에 가서 어머니의 여동생, 모든 기록에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월남을 한 다음에 52년도에 태어난 걸로 돼 있나? 52년생이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이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모를 만난 사실이 있죠. 2004년도에 만난 사실이 있고 2007년도에는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김정일과 노무현
대화록이 수정되는 과정을 뭐 본인은 직접 안 했는지 모르지만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대통령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알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가 지금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많은 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또 가장 많은 분량을 30년 동안 열어볼 수 없는 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SI도 있을 것이고 이게 대통령실에 보고가 안 돼요. 보고됐죠. 그래서 그때 뭐 안보정책 안보관계 장관 회의도 하고 뭐 별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국민이 예민했습니까? 근데 이걸 공개 못 하겠다고? 왜?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럼 북한을 위해서?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I 문제, 서해 해상에서 해수 공무원이 피살냈을 때 우리가 북한 통신을 어떻게 감청했는지 그걸 딱 보면요. 그거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또 우리 정보부대도 있을 거고 뭐 국정원은 모르겠다. 까보면 나올 겁니다. 이거 까야 됩니다. 까야만 왜 NLL 그 문제가 중요하냐.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지켜온 게 NLL인데 노무현 씨가 포기하는 투로 발언했잖아요. 그 다음 선거에서 이명박 씨가 이겨갖고 됐기 때문에 그거 북한은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금강산에서 박왕자 우리 관광객을 사살하고 금강산 관광 못 오게 하고 막 긴장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청해전 우리 NLL 무력하려다가 그걸 합의가 있으니까 들어온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함대 김사령관이 막아내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한 게 천안함 연평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말랑말랑 북한하고 이제 종전선언하면서 내통했던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북한에서 뭔가 세게 도발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테러를 시도합니다. 암살을. 그래서 제가 계속 윤 대통령 그다음에 영부인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얘기를 거듭해 드리는 겁니다. 북한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친북 용의자 동의해서 다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SI를 까야 됩니다. 왜?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이게 합의해 준 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래 원문을 막 수정해가지고 다른 번을 띄워놨어요. 원본을 찾았던 게 아까 그 폐기했다는 봉화 이지원서 발견되는 거죠. 사실이. 거기에는 자기가 그렇게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원본은 돼 있는 게 국정원서 확인이 되고 통일부는 그 끝까지 안 내놨던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록을 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 사실을 누가 잘 알았느냐? 그때 청와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북에 가서 자기 어머님 모시고 가서 얼굴도 모르는 이모를 만나고 온 사실도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2018년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5월 26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미북하고 북한 만나라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거만하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화형과 공포를 한다면서 막 편지로 비난하고 들어가니까 깨질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가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5월 말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전혀 모르게 휴전선을 넘어서 판문점을 지나서 이북 지역인 통일각에 단독으로 가서 김정은하고 비밀 회담을 하고 그 다음날 공개하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6월 10일 날 미북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문 대통령이 이북 가서 또 백두산까지 가가지고 뭐 백두산물하고 한라산물하고 썩는 이런 쇼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이 잘 되도록 했는데 그 이듬해 2월 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에서 트럼프가 빡 깨버리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해 6월 달에 일본에 왔던 트럼프 오라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역시 트럼프가 야 니네 핵시설 그거 다 이미 수명당한 영변 말고 여기 숨겨놓은 농축시설 이거 다 공개해.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이씨 안 되는구나 하고 트럼프는 겁나니까 누구를 욕합니까? 회담을 주선했던 문재인을 욕하죠.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뭐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시 북한하고 이기려고 막 노력해서 해가 바뀌고 2019년 돼갖고 뭐 여러 가지로 하다가 친서 보내가지고 뭐 종전선언을 하자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서해 공무원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문재인 정권이 이 SI를 공개하고 다른 거 공개하면요 북한하고 어떻게 내통하고 어간지 이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구멍입니다. 박상혁 씨하고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탈핵 정책 한 것 등등 포함해서 북한이 가끔씩 통신선 끊었다 말았다 하는 장난을 치긴 했지만 박지원 씨도 국정원에 있으면서 북한 대북 통지문 받아갖고 와서 전달했는데 그 4가지 버전이 있다는 걸 제가 밝혀냈고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우리 공무원 죽음에 대해서는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그는 연금도 가족도 유족은 연금도 못 받고 원래 공무원 사망하면 순직하면 50% 받게 돼 있거든. 아니 원래 순직 안 하고 퇴직 이후에 생활하다가 공무원 돌아가시면 그 부인은 가족은 50% 받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나쁜 사람으로 돼 있고 이거 넘어갑니까? 세월호에서 희생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달봐서 뭐 미안하다 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대장이고 공무원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이 피살되고 태워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을 본해야 하는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있잖아요. 경찰에 따른 검찰이 조사했을 때는 원본이 있고 바꾼 경정본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은 이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씨도 청와대에 있었을 때 이 과정을 다 알잖아요. 남북관계도 문제 아니 그러니까 더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대통령의 기록 조작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은 왜 역대 최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했나 그리고 가장 많은 걸 3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게 했고 그중에 특활비로 옷을 샀는지 그의 부인 김정숙 옷을 샀는지 어쩐지 그것도 다 글로 넘겨버렸어요. 15년 지정된 건지 30년 지정된 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다 깔 수는 없지만 국가 아니어야 된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어보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야 이게 대통령이 국민이 죽었는데 원비어는 관광차 갔다가 자기 좋아서 간 사람도 저렇게 됐는데 미국이 분노하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뭐야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하신다면 욕을 해주시고요. 에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러신다면 그렇게 가십시오. 저는 팩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